29세 프로도우미 오나주라고 합니다. 근데 경험 없습니다. 아유, 경험은 무슨 경험? 첫 경험. 엄청난 몸매와 예쁜 얼굴까지 장착한 그녀가 도대체 왜 이런 총구석 노래방에 온 건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제 특기가 죽은 가게 살리기입니다. 자, 대기실은 어느 방이에요? 중독 노래방 지금 시작합니다. 조용한 시골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성욱. 나중에 드린다니까요. 어차피 보증금에서 까지는데 청소 주니까 나중에 통화합시다. 월세마저 밀리고 있을 정도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죠. 방 있죠? 방 줘, 방. 네. 잡았어. 그러면 위에 일단 저 도우미 3명 하고 맥주 이렇게. 여긴 너무 외져가지고 도우미는 전화라도 해봐. 좀 한 명이라도 불러줘. 노래방이 너무 외진 곳에 있는 탓에 도우미마저 부르기 쉽지 않았는데요. 결국 성욱은 직접 도우미를 구해야겠다고 생각해 전단지를 붙이게 됐고, 며칠 뒤 꽤나 예쁘장한 한 여성이 찾아오게 돼 빈 방을 한 개 내어주게 됩니다. 여기 앉아서 같이 먹자. 편해 보이는 초록색 추리닝을 입고 생활하게 된 그녀의 이름은 하숙. 같이 식사를 마친 그때 때마침 손님이 한 분 찾아오게 되는데, 이쪽으로 오세요. 하지만 하숙은 분위기를 맞추기는커녕 오히려 흥을 깨기 일쑤였고, 도우미 2만 원에 3만 5천. 진짜 왔습니다. 밥 왔어. 밤낮으로 게임에만 몰두하는 그녀의 식사까지 항상 챙겨줬지만 더 이상 가만히 보고 있을 순 없었기에 큰맘 먹고 한 소리 하게 됩니다. 너도 그 출연 좀 어떻게 해봐라. 그런 차례로 손님 받을 생각을 하냐. 하지만 전혀 귀담아 듣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았기에 그녀가 몰두하고 있는 게임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압박하게 되는데요. 이러다 인터넷도 끊긴다니까. 그날 이후 손님들의 반응이 눈에 띄게 달라졌고, 사장님 잘 놀다 갑니다. 갑자기 손님들이 많아지며 드디어 수익이 생기게 되죠. 도무지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성욱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하숙이 일하고 있는 방을 몰래 훔쳐보게 되는데, 하숙은 유사 성행위를 하며 손님들을 위로해주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성욱은 매일 같은 옷을 입고 있는 하숙에게 조금 신경 써줄 것을 요구했고, 180도 달라진 그녀의 모습을 보곤 한참을 눈을 떼지 못하더니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곤 커피 한잔 하자며 드디어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요. 한 달 넘게 한 번도 밖에 안 나갔잖아. 왜 안 나가? 사람들. 며칠 뒤 그녀가 일한 지 한 달째 되던 날, 기쁜 마음으로 그녀에게 첫 월급을 건네게 되죠. 수고했어. 기분 좋지? 맥주 한잔 할까? 그렇게 해서 둘은 술잔을 기울이게 됐고, 취기가 오른 만큼 서로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됩니다. 알고 있잖아. 내가 뭐 하는지 빤히 알면서도 나중에 단속이라도 걸리면 나 몰랐다 하려고? 내가 안다고 하면은 네가 쪽팔리잖아. 며칠 뒤 노래방에 한 여성이 찾아오는데, 안녕하세요. 29세 프로도우미 오나주라고 합니다. 근데 경험 없습니다. 아유, 경험은 무슨 경험? 첫 경험. 엄청난 몸매와 예쁜 얼굴까지 장착한 그녀가 도대체 왜 이런 총구석 노래방에 온 건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제 특기가 죽은 가게 살리기입니다. 축복받으신 거예요. 자, 대기실은 어느 방이에요? 그렇게 순조롭게 장사를 이어나갈 것 같았지만 그날 저녁 바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아니, 노래는 안 하고 왜 바지는 벗고 지랄이야? 사장 오빠! 하숙의 영업 비밀을 알게 된 그녀는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영업 정지에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소리치게 되죠. 요 주둥이는 밥 먹을 때나 써라. 어? 이따 끝나고 싶어! 한없이 어둡기만 하던 둘과는 다르게 밝은 기운으로 가득했던 나주로 인해 노래방도 생기를 띠게 됩니다. 사장 오빠, 우리 나가서 한잔 할까? 다음에 하자. 아, 진짜 무슨 좀비냐? 그렇게 사는 거 죽은 거랑 뭐가 달라? 나주의 한마디에 잊고 있던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게 되는데, 민지 살려내. 육에 살해당한 딸과 행방이 묘연해진 아내의 모습이 떠오르게 되죠. 다음날 성욱은 3년 넘게 닫혀있던 창고가 열려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남자는 어두컴컴한 곳에서 몰래 살고 있던 것이었고, 아니 그 컴컴한 데서 불도 안 켜고
아니, 담배가 없어지질 않나. 초코파이, 라면, 소주까지. 아저씨 언제부터 저기 살았어요? 하지만 마음씨 착한 성욱은 그를 노래방에 취직시켜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기서 일해요? 알아요? 알죠. 친한 순경을 통해 자신과 비슷한 사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가족을 잃으며 청각과 언어를 잃어버린 사실 또한 듣게 되는데요. 맛있어요? 그렇게 해서 노래방엔 각자 사연이 있는 4명이 모이게 됐죠. 아유 진짜 두더지도 아니고. 나가자! 내가 팁 받은 거 다 쏜다. 몇 날 며칠을 나가지도 않고 항상 지하에만 있었기에 나주는 모두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혹시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내 부탁 좀 들어줄 수 있어? 무슨 일? 야, 또라이 새끼야. 그 순간 갑자기 나타난 남자들이 개밥을 훔쳤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휘둘렀고 빨순이 진짜 유명하잖아. 그 야동에 나오네. 사실 하숙은 과거 집단 성폭행으로 인해 지금까지 게임에 몰두하며 사람들을 기피하고 있던 것이었죠. 어제 맥주집에서 했던 말 기억나? 알아. 조카 얘기. 이쁘네. 쉬어? 며칠 뒤 나주는 얼굴에 붕대를 감은 한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오빠 재미없어? 오빠 성형했구나. 알고 보니 이 남자의 정체는 사이코패스인 전 남편이었습니다. 고작 집 나가서 하는 일이 이런 거야? 아니 얘하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지, 씨발. 나주는 울고불며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해보지만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던 남자는 그녀를 죽여버리고 말았죠. 안녕히 가세요. 며칠 뒤 순경이 노래방으로 예쁜 아이를 한 명 데리고 왔고 나주 조카라던데. 나주란 아가씨 딸 맞아요? 이 아이는 나주의 조카가 아닌 숨겨둔 딸이었는데요. 나주가 악착같이 돈 벌려는 이유가 너였구나. 결국 성욱은 나주의 딸을 입양하기로 결정했고 다시 네 사람이 돼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쪽지는 나주의 전 남편이 보낸 것이었고 그는 딸아이를 데리고 나오라며 저수지에서 만날 것을 요구하죠. 성욱은 자신이 마무리 지어야겠다고 생각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가 말한 약속 장소로 향하게 되는데요. 저 밑에 있어. 뭐 하자는 거야? 풀어 이 새끼야. 마음대로 해라. 근데 내가 죽으면 날 끌고 어떻게 도망을 다니실까? 풀어. 그렇게 시작된 둘의 마지막 몸싸움은 격렬한 사투 끝에 성욱을 기절시키고 손목을 자르려던 그 순간 참 이상해. 죽기 전에 삽 같은 걸로 그냥 하도 맞아가지고. 아, 사장님. 아, 나 말씀드리기가 참. 신고 들어왔어. 입으로 뭘. 어서 오세요. 도대체 어떤 자식들이 허위 신고를 하는 거야? 바빠 죽겠는데.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성욱은 그동안 운영했던 방식을 과감히 버려버렸고 가족 노래방으로 이름까지 변경한 뒤 더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내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